438페이지 보세요. 438. 이게 체병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437 침대 위에서의 이동돕기. 침대 위에서 이동돕기. 어제 체병정 했죠? 네, 어제 했어요. 어제 했죠? 네. 그러면 그냥 해도 될까요? 네, 어제 했어요. 그러면 옆으로 돌려 앉는 그것까지. 그것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52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엉덩 관절. 이건 하셨죠?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가 이런 내용 아니 443 여기가 441에 침대에서 치의 변경인데 선생님 그러니까 이걸 보라고. 네? 네. 선생님 어디냐 444를 펴봐. 444 그러면 옆으로 누운 자세가 있죠. 네. 옆으로 누웠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엉덩이 이게 이렇게 눕히면 안 돼. 이렇게. 네? 이거를 광대기가 좀 뒤로 나가갖고 네, 이렇게 해야지 2시간은 누워 그 옆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혔죠 지금. 네. 네? 네, 이게 안정된 가정이라고. 이렇게 누워서는 못해요. 네? 어제 했다면 안 했어요? 했어요. 마지막 수업 때 마지막 시간. 네. 그러니까 우리가 443에 옆으로 누운 자세가 있어. 4번에 세 개 밑에 443에 옆으로 누운 자세 있죠? 밑에 제3자의 머리, 몸통, 엉덩이를 바르게 정렬한 자세로 침대 가운데 눕혔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못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광대기는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2시간은 버틸 수 있다고. 그래서 2번이 그런 뜻이에요. 제3자의 엉덩이와 무릎 관절이 굽혔어요 지금. 네? 네. 옆으로 누인 게 그림에 뒤에 보면 444에 444. 네, 그 뒤에 선생님 네 맞습니다. 거기 그림에 엉덩이는 뒤로 나갔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혔어요. 이게 편안한 자세. 그래서 앞에 자기가 그 베개를 하나 껴안고 누워야지만 또 무릎의 밑에다가 하나 베개를 이렇게 놔야지만 편안한 자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답이 3번이잖아요. 네. 엉덩 관절, 무릎 관절. 그래서 엉덩이를 3번, 443에 4번에 3번 엉덩이를 뒤로 많이 이동시켜주면 자세는 더욱 편안해진다. 이해했죠? 네. 머리 아래 및 위에 있는 다리 밑에, 그 밑에 그림 보면 베개 대줬죠? 네. 네. 대상자의 가슴 앞에 또 베개를 놓아서 껴안고 있는 팔이 지지되게 된다. 그래서 돌아 눕기, 이것도 옆으로 돌아 눕기, 뭐 체변경에서 축이라고 그러죠. 옆축자를 쓴 거예요. 옆축.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힌 상태가 돌려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다. 그 다음에 이거는 했어요? 53번? 아니요, 이거는 안 했는데.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차재희 선생님 나오셔봐. 이거 안 했어요, 이거는. 이거?
그럼 선생님 앉아봐. 앉아봐. 아니 우리 선생님 정수는 나오셔봐. 오케이. 나와서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례 선생님 보고 하라고 그러려. 모델. 어깨가 안 건드려. 그러면 앞에서 일으켜 세워. 앞에서. 그러면 내 다리가 어디로 가야 돼? 이분이 지금 왼쪽 마비거든요. 왼쪽 마비. 그럼 어떻게 세울까? 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안고 팔을 안 근데 선생님이 괜찮은 말씀 안 왼쪽이 맞냐? 마비면 그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안 올려야지. 맞나요? 아니지. 선생님이 무릎이 왼쪽이 마비야. 마비면 선생님 다리가 어디를 지지해줘야 돼? 마비된 다리 지지. 마비된 다리. 마비 왜냐면 이게 흔들흔들하면 네. 풀어질 수 있어 이렇게. 네? 마비된 다리가 어디로 가야 돼? 제가 이쪽으로 와서 눈치 보여. 아니 했다며.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높이 눕혀서 옆으로 돌리는 거. 돌리는 것까지. 돌리는 것까지. 예, 돌려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끝났어요. 네. 알아서. 441.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 왜 들어가고 난리야? 나하고 선생님 둘이 나오셔요. 내가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 나오시죠. 대상자는 앞에서 보조하는 거 이거. 대상자는 침대에 가볍게 걸터 앉아. 이건 뭐 꼭 침대 아니어도 의자에 앉았다고 그래봐요.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준다. 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제가 왼쪽 마비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한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아니? 그렇지. 여기로 지지해줘요. 여기. 이게 흔들흔들하니까 마비가 돼갖고 그렇죠. 지지를 안 이렇게. 그리고 지지를 하고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다음에 양손을 허리를 잡아. 양손은 허리를 잡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앞으로 대상자의 상체 그렇죠. 앞으로 숙이며 네. 가슴아. 그럼 일어나. 선생님이 이게 어디를 목이 가야 될까? 안 쓰는 쪽. 그렇죠. 그림에 그렇게 그렇지. 안 쓰는 쪽으로 그러니까 나를 오케이. 왼쪽으로. 그래서 숙이면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네. 머리. 아니 머리. 반대쪽. 선생님. 왼쪽 생각이 편 어렵죠. 예.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폰마비니까 왼쪽 그쵸? 팔이 나한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를 지지? 밑에 옆에 뒤에 잡고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근데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잡아야 돼. 이렇게 잡고서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가 건강한 자리거든. 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끌어내면 우리 허리가 나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만 저희가 지지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뚱뚱하면 못 익혀요.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동반해줘야 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아니 그 다음에 대상자가 완전하게 섰어요. 서보세요. 네. 아니 그렇게 세워갖고 일어나켰어요. 네. 요양은 앞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아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선생님이 옆에서 보조할 때도 지금 왼쪽이 마비됐거든요. 옆에서 보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옆에서 보면 마비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마비된 쪽을
선생님 앉아봐. 앉아보시고 좀 다리를 내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 다리가 마비야. 발 바로 뒤에서. 네? 그리고 이렇게 세울 때 이렇게 세우는데 선생님이 이 다리를 지지하면서 올라와야 돼. 여기를 잡고 이렇게 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흔들흔들 이완성 마비가 오기 때문에 지 맘대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서 여기가 흔들흔들해 이분이 여기서 바르게 되면 이거를 잡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걷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발 바로 뒤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네? 이해하셨어요? 네. 잘 몰라? 선생님이 왜 그래? 다시. 네. 그래서 선생님이 힘을 많이 써야 돼. 본인 환자가. 네. 그래갖고 여기는 흔들흔들. 그냥 무릎을 선생님이 어디를 잡아? 내 거기를 잡아. 여기를 잡으니까 여기. 맞다. 여기 무릎을 지지해서 같이 하나 둘 선생님이 일어나. 그래. 그래서 여기 흔들흔들 이렇게 서야지. 흔들흔들 하면 선생님이 아이고 힘이 더 좋아. 여기를 흔들흔들 하지 않게 여기 무릎에서 올라와서 여기를 심장 흔들흔들. 이해하셨어? 네. 오케이? 네. 알아서 하세요. 우리 선생님 나오셔봐. 선생님 한번 해봐봐. 왜냐면 그래야지 머리에 외워. 나오셔. 이민수 선생님이랑. 무릎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앉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해봐셔야 돼. 선생님 앉아. 선생님 앉으셔. 오케이. 앞에서 보죠. 앞에서. 선생님 왼쪽 마비야. 그럼 어디로 다리 들으라고 했어? 마비된 쪽에 지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아니 너무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허리 다쳐. 선생님은 여기를 지지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가 다치지 말아야 돼. 나도 요만큼은 내가 다리를 벌려줘야 되거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여기를 잡고 선생님이 많이 저기를 해줘야 돼. 일어나야 돼. 이 환자가 여기는 흔들흔들해도 여기만 지지해주는 거거든. 하나 둘 이렇게 세워. 시작. 근데 선생님이 힘을 써야 되는 거지. 환자가. 허리 가지를 잡는 거야? 일어나 선생님이. 하나 둘. 머리를 잡고. 머리를 그렇지.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선생님 일어나라니까 왜 가만히 쉬어. 앉아봐. 그다음에 옆에서 선생님이 발 바로 뒤에 여기를 지지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를 잡아야 돼. 여기가 흔들흔들하니까 발 바로 뒤. 그렇지. 선생님 편하게 해야 돼. 편하게. 발 손을 어디다든 대라고.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를 잡아야 돼. 여기 허리를 잡아. 그럼 선생님이 일어나 같이. 하나 둘 일어나서 여기 심장을 또 만져. 손가슴을 만져.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저기가 돼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걷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본인이 좀 편하게.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그래야 안 잊어먹지. 왜냐면 해봐야 안 잊어먹지 까먹어.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앞에서 이렇게 세우는 순서가 먼저 라.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줬죠 아까. 앞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왼쪽 마비니까 왼쪽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했지요. 네? 앞에서 이거는. 그 다음에 양손으로 허리를 잡았어. 뒤에. 네? 앞에서니까. 허리를 잡고 대상자의 상체를 숙이며 이렇게 세웠어. 그 다음에 대상자의 가슴을 어깨로 지지한 상체를 펴게 해야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의 양무를 펴고 선자세에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
않도록 잡아준다.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거는 앞에서 또 옆에서 이런 거 옆에서도 나와요 시험에. 또 54번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이거는 선생님 요즘에는 그 수동 침대가 없어. 시설에는 거의 다 전자동이야. 어? 전자동이기 때문에 443인가? 443? 뭐가? 책이. 책이 443. 443.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 안 되는 거. 442요. 442? 네. 그러니까 이게 그 442에 이렇게 보면 저 꼭대기 올라가 봐요. 이게 전자동 침대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다리 이거 말고 이거를 말고 A자 형태로 받쳐. 전동 침대를 사고치게 있대. 그쵸? 예, 457. 다 400 몇 페이죠? 97쪽에 있는 거. 그렇지. 이걸로 보면 돼. 선생님이 그 복지연구를 보면 돼. 복지연구에 보면 전동 침대 있어요. 그쵸? 전동 침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네? 그리고 미끄러지 내려가지 않는 거지. 전자동은 아니 수동 침대는 쭉 미끄러져 내려갔어. 밥 먹고 이러면 네이버를 돌려갖고. 지금은 거기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밑에 저기 뭐야 리모컨으로 하면 조정을 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그거는 아까 443에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위에. 네, 그것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네, 443 그림 있죠. 네, 네, 그거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는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갖고 그 A자로 해갖고 그래서 저기 443의 절 꼭대기에 3번 보면 제일 꼭대기에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주면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전자동 침대의 좋은 점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해하셨죠? 네.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하는 건 4번이죠. 네? 449. 449. 휠체어를 보시면 돼요. 휠체어. 위에는 발받침 때. 발받침 때. 조절하는 거군요. 예, 도드라진 거. 그걸로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것은 대상자의 다리에 맞게 조절하는 것은 4번이야, 4번.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저거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식이라. 네,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많이 좋게 나와요. 4번이에요, 4번. 네? 그림 88페이지, 선생님. 그림 88. 88페이지. 그 다음에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에서 침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휠체어를 댈 때 항상 건강한 쪽이 돼야 본인이 짚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남아있는 기능을 본인이 자립할 수 있게 하려면 항상 건강한 쪽에 대줘야 선생님들이 마비된 쪽을 지지해 주는 거고, 건강한 쪽에 대줘야 내가 이렇게 잡고서 이제 건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마비 56번입니다. 56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거. 대상자의 양손으로 침대 바닥을 지지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그렇고 대상자의 마비된 손이 휠체어의 손잡이로 선생님 마비된 손이 어떻게 휠체어 손잡이를 잡습니까? 아니고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그러니까 항상 무릎은 어디를 지지해줘야 돼요? 마비된 쪽이죠. 예. 그래서 항상 침대는 4번이 많이 나오죠. 항상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와 침대가 그래야 본인이 짚고 오니까 이렇게 건강한 쪽 손으로 있는 쪽에다가 저기 휠체어를 대줘야 돼. 그래서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놓고 내린다. 이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휠체어를 옮기는 대상자의 앞쪽에서 서서 배가 밀어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히는 건 아니에요. 배를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휠체어를 옮기잖아요. 그럼 요 반밖에 안 와요. 본인이 왔다 해도 그럼 이러다가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옮기면은 그래서 이거를 뒤에 가려면 뒤에서 배를 이렇게 해서 옮겨야지 앞에서 배를 민다고 아니라고. 이해하셨어요? 네. 뒤에서 잡고 뒤로 밀어갖고 이렇게 5m나 3m가 되더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어르신은. 그러니까 여기를 꽉 끝까지 허리가 끝까지 여기까지 닿아야지만 가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 그래서 자동차가 왔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갔다가 자동차가 왔어요. 그럼 이제 시설에 들어가려면 휠체어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슷하게 놔. 예,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풀어야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다리를 하나씩 내려.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려요. 그 다음에 항상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혀요. 근데 원래 이게 참 만약에 휠체어가 왔어요. 자동차에 타려면 459인가요? 459. 선생님이 그 어디를 보냐 457이 있어. 457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이 있죠. 예?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 시설에 있다가 병원에 가서 약을 타러 가서 본인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가 옆에 타고 가고 뭐 장애인 차를 부르든지 또 아니면 택시를 부르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457 뭐 하시긴 할 건데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457 꼭대기. 네?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 이것도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하게 놔야 돼요. 예? 이때 요양보호사 본인이 안정된 자세를 취해야지 공간을 확보해야지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휠체어는 잠금 장치가 중요해요. 거기 갔는데 일어나갖고 이 잠금이 안 잠궈 있으면 굴러가죠. 이게 잠금 장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가 이렇게 하고 왔을 거 아니야. 받침대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닥에 내리려니까 네? 이렇게 하고 이거 발받침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이렇게 내려앉아야 자동차로 가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발받침대를 올린 후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지지하도록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대어 지지한다. 이게 원래는요, 선생님, 탈 때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잖아. 예?
그러면 자기가 방댕이를 틀어갖고 가려면 마비된 쪽이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방댕이를 거기다 대는데 건강한 쪽이 들어가야 원래는 마비된 쪽 이제 지지해 주는데 이거를 잡고 이러면서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먼저 건강한 쪽이 들어가야 돼. 어디로? 자동차로. 예. 자동차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차 손잡이를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해서 걸로 들어가요. 허리를 살짝 굽혀 두 발을 중심축으로 대상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세워야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앉는데 엉덩이가 어느 쪽이 먼저 들어가겠어? 아니 엉덩이가 앉는데 건강한 손으로 저기를 잡고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가 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고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힌다.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휠체어 접어 자동차 트렁크에 싣는다. 대상자와 동승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 옆자리에 앉아 놓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왔을 때는 안전벨트를 풀고 두 다리를 밖으로 내려서 그쵸? 네, 그래서 바깥쪽이 대부분 무릎이 건강한 쪽이 안 되잖아. 마비된 쪽이 먼저 와 있어. 예? 무슨 말이야? 건강한 쪽이 들어갔으니까. 예, 그래갖고 두 개 내리고 선생님이 그걸 반대쪽 무릎을 마비된 쪽을 지지해갖고 이렇게 세워서 이제 휠체어 된 데다가 앉히면 돼요. 이것도 없다가 나온 게 요즘에는 시설이나 병원에 많이 가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57번은 나번인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구축할 때 이게 46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지금 오른쪽 선생님 그림 봐봐. 그림 이렇게 세웠거든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제일 끝쪽 6번째 그림을 다 봐봐. 에? 이 사람이 어디 쪽 마비예요 지금? 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지금 오른쪽 마비죠.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오른쪽 마비야. 근데 이게 뭐냐면 465 그림 봐요. 그림 제일 끝자락을 보라고. 이게 없다가 또 이것도 저기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팡이야. 내가 지팡이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럼 선생님 지팡이 이 사람이 지팡이를 어디 잡아야 돼? 네? 그럼 어디를 잡았어요? 사람이 지팡이야. 그럼 어디를 잡았겠어? 네? 왼쪽을 잡았잖아 지금. 내가 지팡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팡이는 어디를 잡아? 건강한 쪽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마비된 쪽을 지지해 줘야 된다고 그러지만 내가 지팡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네? 네. 있잖아요. 지팡이가 있어. 그러면은 건강한 손에 잡어. 네? 자기가 옮기는데 옆에서 보조할 때는 마비된 쪽을 옆에서 지지해 줄 거 아니야. 가면서 또 넘어질까봐. 근데 이거는 지금 지팡이가 없어. 그러면 지팡이가 누구라고? 나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네? 네. 지팡이라고 생각해 나를. 그러니까 어디를 잡았어 지금? 왼쪽 팔을 잡았지. 네? 왼쪽 팔을 잡고 왼쪽 손목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요. 아니 잡았잖아. 왼쪽 손목. 아니 그러니까 왼쪽 팔과 왼쪽 팔하고 손목이잖아요. 그럼 또 떨어져 있어요 손목하고 팔이.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본 것 같아. 이 사람은 저기 뭐야 오른쪽 팔을 잡은 게 아니잖아 지금. 뒤를 잡고 왼쪽 팔이 내 어깨에 닫혀서 손목을 잡았잖아.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이해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지팡이. 지팡이야. 지팡이 이렇게 가야 돼. 머리가 돌아요? 네? 그래야 답이 맞는 거야.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셨죠? 원래는 항상 지팡이는 어디를 잡아야 돼?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잖아. 이게 우그러졌는데 어떻게 잡아? 그렇죠? 그럴 때는 옆에 마비된 쪽 옆에 있으면서 넘어질까봐 여기는 자기가 이렇게 잡고 가지만 지금 지팡이가 없다고. 그럼 지팡이가 없는 쪽이 건강한 쪽이잖아. 그렇죠? 지금 건강한 쪽을 잡고 가주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 내가 지팡이라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네. 이해하셨어요? 네. 복지연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근데 요실금 팬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빨아갖고. 근데 이제 500ml 이상이면 큰일 나지. 500ml면 소변이 다 새죠. 그래서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사용해요. 냄새나게. 요실금 팬티 왜 일반 팬티 안 입어요? 이게 8,000원인가 그렇더라고. 실제보다 우리 팬티 사면 얼마예요? 아 좋은 거는 뭐 끝도 없지. 뭐 와꾸로인지 코코로인지 이런 거는 비싸다고 보니까. 네? 근데 만 원에 뭐 4개도 있더라고. 제가 이제 태국 나갈 때는 만 원에 4개짜리를 사갖고 성교사 집단에 그 여자 그 쌍우를 갖다 주면 되게 좋아. 네? 그게 아니 색깔이 호랑이 색깔 있는 거 있어. 네, 그 싼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흘러내리면 어떻게? 그렇죠? 흘림 양이 500ml 이상인 대상자에 이용할 수는 없죠. 네, 기저귀 차이죠. 500ml 정도는 기저귀 차이예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해하셨죠? 네. 그림과 같이 의자와 바구니가 달린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이거는 등급받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요. 등급받은 사람. 네? 482표. 482.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여기 보행보조차 있죠? 네? 네, 보행보조차. 그거 482번이에요. 2번. 성인용 보행기 종류, 일반 보행기도 있고, 보행보조차. 다른 보행기에 비해 빠르게 걸을 수 있다. 이거 끌고, 왜냐면 허리가 꼬부러지신 분이 많이 들고 가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빠르게 그걸 붙잡고 안정되게 걸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어. 우리도 저기 있어요, 저기. 네. 저게 몇십만 원 주고 샀나고. 별로 좋은 거 같지는 않은데, 뭐 비싸게 샀다 그래서. 우리 어디서 주워왔어요. 저 아는 선생님이 딱 한 번 썼어요. 선생님, 네, 국민학교 선생님이실 때 자기 어머니가. 그 다음에 잠금장치 손잡이가 있어. 이거는 이렇게 잡는 게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이게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와갖고 잠금장치가 가다가 이렇게 딱 하면 쓰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잠금장치 손잡이가 있고요.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이므로 이게 뭐냐면 그냥 그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사용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이므로 보행기에 기댈 필요가 없는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가 사용한다. 그래서 많이 끌고 다니실 거예요. 선생님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네. 이동 중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는 아니다는 거지. 예, 하체 근력이 약화되면 넘어지죠. 하체 근력이 좀 튼튼한 사람이 끌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손과 발 지지대는 체중 지지 기능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얘기하시고요. 이 보행차도 있어. 보행차.
보행차는 체중을 이거는 뭐 끌고 다니는데 균형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지팡이보다는 안정적으로 걸 수는 있어요. 지팡이가 제일 힘들죠. 일자형 같은 경우에는 넘어질 수 있어요. 옆에 항상 붙어 있으셔도. 하지만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이나 483 여기 선생님 보행차 보행 나감이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신중. 그러니까 지팡이도 겁나고 이것도 겁나기는 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팡이도 보통 그 등급받으면 지팡이 끌고 다니시거든요. 등급받으신 분들 걸을 수 있다면 반신불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거동이 불편해요. 생활 공간에 61번입니다. 6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안전자리를 곳곳에 설치하시면 좋아요. 예, 그게 뭐냐면 가다가 자립성 향상과 그렇죠? 네, 신체 균형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안전 손잡이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치아 손실이 있는 치아 여기까지 할게요. 밥 먹으면. 네, 밥 먹고 2시에 강의합니다. 네, 쭉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게 할 때 강의를 많이 해야 돼요. 35문제 중에. 왜냐면 간호학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선생님이 오늘 많이 씹어 가셔야 돼요. 네? 씹어서 넘겨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